자, 안녕하세요. 2학년, 방어진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국어 수업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교과서 128쪽 펼치고. 자, 요번 시간부터 해서는 우리 3단원 담화와 의사소통에서 소단원이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자, 학습 목표 1번을 볼까요? 1번.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얘들아 의미 공유의 과정 형광펜 혹은 밑줄로 이제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듣기와 말하기가 이제 의미 공유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에 이제 정확한 의미, 명칭, 뜻 알아둬야 합니다. 자, 학습 목표 2번은 상대 강적, 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 자,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감, 형광펜 혹은 동그라미 쳐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혹은 타인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에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소단원 도입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윤선아, 뭐해? 그냥 책 읽고 있어. 있지, 나 드디어 하고 싶은 걸 찾았어.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그런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내 얼굴도 제대로 안 봤잖아. 내 얘기에 반응도 없고. 아니야, 다 들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싶은 게 뭐라고? 음악? 글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음악이 아니라 그림. 난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털어놓은 건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야? 됐어. 나 갈 거야. 은미야, 두 사람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영상을 잘 보고 왔죠. 자, 한 친구가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자,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른 친구가 조금 진실되게 들어주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일상을 살면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나의 말이 조금은 제대로 수용이 안 됐다는 경험, 혹은 내가 그때는 조금 정신이 없고 바빠서 친구의 고민을 제대로 이제 들어주지 못했던 이런 두 가지의 경험이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는 남의 말에 잘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 데에도 여러분들 요령이 있어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인지 우리가 이번 단원을 배우면서 파악을 하고 이 전략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살면서 조금은 적용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에 128쪽에 만화 두 컷이 있어요. 정재야, 나 국어 공책을 잃어버렸어. 칠칠치 못하긴 그럴 줄 알았어. 성우 너 이참에 덤벙대는 성격 좀 고쳐. 공책 잃어버린 것도 속상한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자, 이런 대화 우리 좀 많이 하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고, 집안에서 이제 가족과도 이제 이런 대화를 조금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말하면 조금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어린 시절에, 선생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게 그때는 일반화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이제 그 등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등수가 반환해서 이제 등수가 2등이 올랐거든요. 근데 2등이 올랐다는 것은 그게 남들에게는 작은 숫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2등이 올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자랑도 하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어서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저번 시험보다 2등이나 올랐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이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뭐냐면 고작 그거 올랐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근데 뭐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을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그 말이 막 상처가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어머니를 이제 원망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도 정신없고 밥을 해야 되고 정신없던 상황에서 제가 또 옆에서 계속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막 하니까 어머니도 조금은 좀 정신이 사나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에게는 그 2등이 올랐다는 게 큰 의미이지만 남들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뭐 아닐 수도 있겠다. 혹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높은 성과를 거두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또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여러분들도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은 헤아리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하는 방법은 뭘까를 한번 우리가 또 원인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삐져있고 막 그 친구랑 혹은 그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하고 이런 것보다 좀 남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봅시다. 자, 아까도 이 만화에서 보면은 성우와 정제가 대화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국어공책을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좀 잘 좀 챙기지 덤벙대더니 그럴 줄 알아도 이런 대화 충분히 하죠. 자, 성우는 국어공책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제에게 조금 위로를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남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하는 말 그 이면에 담긴 의도를 알아차려야지 우리가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은 우리 만화 두 컷에서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성우는 정재에게 국어 공책을 잃어버렸다고 함으로써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그죠?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뭐 마지막에 둔 곳이 어디야? 잘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위로를 받고 같이 걱정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정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어떻게 했죠? 바로 탓을 해버렸죠. 그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그 말을 비판적으로 따져서 상대방을 자책하게 만드는, 비난하게 만드는 말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그죠? 자, 필기해 둡시다. 성우는 정재에게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거나 잃어버린 공책을 찾는 일에 도움을 받길 바랬는데 정재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단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자,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필기할 시간 주겠습니다. 자, 필기 다 했나요? 자, 봅시다. 옆으로 가서. 자, 만약에 자신이라면 친구가 나 국어공책 잃어버렸어. 혹은 국어책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자, 뭐 요렇게 저런 정말 속상하겠다. 공책을 두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본 거야? 혹은 어쩌다 그랬어? 나랑 같이 다시 찾아보자. 잘 생각해봐. 마지막으로 어디에 됐는지. 자, 요런 말을 하게 되면 둘 사이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세 개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세 개 중에 하나 자신에게 좀 더 와닿는 말을 적어 봅시다. 자, 이따가 수업 끝나고 줌에 들어와서 필기 확인할 거니까, 자, 지금 필기해 둡시다.
자, 필기 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통과 공감 단원에서 처음으로 먼저 하게 될 게 뭐냐면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해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의미를 공유하다. 공유라는 건 같이 나누다라는 의미죠. 의미를 같이 나누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 확실히 요 의미가 요 뜻이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의미부터 한번 먼저 파악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자, 129쪽 지문이 실려져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지문을 들으면서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 공유 과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와 말하기. 안녕? 나는 소통이야. 모두 반가워. 오늘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 먼저 다음 만화를 살펴볼까? 어제 새로 시작한 드라마 봤냐? 너 음악 수행 평가 때 부를 노래 연습했어? 정말 재미있더라. 챙겨볼 드라마가 생겼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 너는 안 어려워? 위에 두 학생은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맞아. 두 사람이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야. 듣기와 말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해.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의미를 공유한다는 말이 조금 어렵지? 다음 대화를 살피며 의미를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 민호야, 요즘도 배드민턴 잘 치고 있니? 네, 아빠. 그런데 저 배드민턴 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야 민호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알지. 평소에 표현을 안 하셔서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민호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구나.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네. 앞으로 표현을 좀 해야겠는데?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네요. 이렇게 아빠와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위 대화에서 화자는 누구이고 청자는 누구일까? 대화가 이어지면서 화자와 청자가 계속 바뀐다는 점을 눈치챘니? 아빠가 말할 때에는 아빠가 화자, 민호가 청자이고 민호가 말할 때에는 민호가 화자, 아빠가 청자야.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아. 대화를 통해 민호는 아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빠는 자신이 민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아서 민호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가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아빠와 민호는 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위 대화는 아빠와 민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두 사람은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을 거야. 이렇게 듣기와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의미를 공유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지? 마지막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볼까? 화자는 자신의 말하기 목적에 맞게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해야 해. 그리고 청자의 감정, 태도,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지. 청자는 무엇보다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해.
또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화자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아. 이런 점에 유의하여 듣고 말한다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부터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공감이가 안내해 줄 거야. 모두 안녕! 자, 소통이가 본문을 잘 읽어줬죠. 자, 교과서 129쪽 봅시다. 여러분들 조금 형광펜 칠하고 밑줄을 조금 칠 겁니다. 자, 우리가 요번 시간에 봅시다. 자, 129쪽에서 얘들아, 129쪽에서 8번째 줄 밑줄 칩시다.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가야 해. 밑줄. 자, 이게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듣기와 말하기가 바로 화자와 청자가 이렇게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죠? 친구와 혹은 가족과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가진 지식 혹은 정보, 자신의 뭐 생각,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는 것을 바로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어서 이 부분에도 밑줄 칩시다. 화자와 정자가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 공유 과정이 무엇을 의미를 하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미 공유 과정이란 다른 게 아니고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 장 더 넘기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운 것과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 부분 찾아봅시다.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아. 자, 밑줄 쳐둡시다. 자, 지난 단원이 우리가 담화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담화가 화자, 청자 내용 맥락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화자와 청자가 역동적으로 화자이기도 하고 다른 청자가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청자가 화자가 되기도 하고 이 청자가 말을 하고 있을 때는 화자가 되고 이 화자였던 사람이 청자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화자와 청자 이렇게 순서 요거를 바꿔가면서 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이렇게 상호작용 과정이다.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이 아니고 상대방과 역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131쪽에서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면 두 가지의 큰 효과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까지 밑줄. 자, 하고 또 뒷부분도 이어서 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자, 이것은 상대방과 잘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좋은 점 두 가지입니다. 자, 기억을 하고 표시를 해두고 자,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를 할 때 화자가 지녀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밑줄. 화자는 자신의 말하기 목적에 맞게 그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해야 해. 밑줄. 그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둥글둥글 막 숨겨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청자의 감정, 태도,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 수준 내에서 자, 말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하고 이번에는 청자가 고려해야 할 점이에요. 뭐냐면 자, 첫 번째, 밑줄,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기본이죠. 자, 그리고 또 청자가 고려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화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화자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요번 시간까지 했고, 자, 지금 바로 줌에 들어와서 출석 확인하고 미션 하도록 합시다.